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설날이 고작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설날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고향에 가는 길, 기차 안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기차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추억이 담긴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철도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차라 함은 SRT,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정도일 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엔 다른 기차를 떠올리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 기차에 대해 그리고 세계의 기차 산업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기차의 역사는 100년이 넘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철도는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9월에 개통된 경인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36년간 일본에 점령당하며 군사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심각한 자원 부족에 시달렸고 북한 지역에 의존하던 에너지 및 지하자원을 대한민국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는 서둘러 3대 산업철도인 영암선, 한백선, 문경선 건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철도는 기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이후 자동차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철도 건설의 형태는 변화하게 되는데요. 전국구의 장거리 철도의 신설은 줄어든 반면 경원선 복선 전철, 경의선 복선 전철, 안산선 복선 전철 등 철도시 근교의 전철망 건설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라선 개량, 호남선 복선 전철화, 경부선 복복선화, 경인선 제2복선화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동맥이었던 철도가 모세혈관처럼 퍼지게 된 것이었죠. 그로부터 1974년 새마을 운동의 이름을 딴 새마을호가 도입되었고 KTX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30여 년간 새마을호는 한국의 플래그십 철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고속철도인 KTX가 개통하게 되었죠. 이처럼 한국철도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어져 1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으나 철도의 선진화를 이루어낸 것은 산업화 이후였으며 불과 4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노선과 기차의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KTX의 경우 시속 250km 이상 달리는 철도라서 고속철도에 해당되는데요. 고속철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현재 고작 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차량 선정 당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단 3개 국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국가는 당시 한국 KTX 기술 유치를 위하여 경쟁하게 되었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생산 허용 조건을 제한한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의 KTX는 프랑스의 알스톰사의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력만으로는 기차를 생산할 수 없었겠죠? 한국 기업이 조립과 생산을 맡아서 KTX를 완성시켰고 이후에도 이 기업은 지금까지도 한국철도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현대로템이란 기업인데요. 현대로템은 1976년 가봉에서 화차 30량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창립 후 철도 사업과 방위산업, 에코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철도 사업의 경우 국내를 넘어 현재 세계 38개국의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등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KTX, 이후 호남 고속전철, 우크라이나 중고속 전동차,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전동차, 미국의 덴버 전동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는 과거 열차 사고로 매번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번 이슈가 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중부 소아그 지역의 열차 2대가 추돌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켜 갑자기 멈춰섰는데 뒤따라오던 열차가 멈추지 못하고 해당 열차를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일강 삼각주 샤키아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수도 카이로 부근에서도 탈선 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말았죠. 카이로에서 출발해 나일강 삼각주 만수라로 향하고 있었는데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칼류비아주 바나에서 탈선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사량의 선로를 벗어났고 일부 열차 칸들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9년 2월에도 카이로 람세스역에서 열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교통장관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 이집트 당국이 집계했던 이집트 내 철도 사고 건수는 무려 1,793건에 달했다는데요. 그만큼 이집트는 무수한 열차 사고가 매번 잇따르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방금 언급했던 사고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철도는 안전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왜 이렇게 열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노후화된 철도 시설과 열악한 안전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노후화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면 열차의 손상이 덜할 텐데 그조차도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열차 사고로 고초를 겪던 이집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현대로템의 열차를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40년이 넘는 철도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이미 KTX를 생산한 이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인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이집트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죠. 현대로템의 열차가 들어오고 나서 이집트 내 열차 사고 발생 비율은 1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철도 사고가 수천 건에 달하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든 적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집트 매체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집트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현대로템과 같은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며 엄청난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집트 교통부 산하 기관인 터널청은 한국의 전동차를 이집트에 보다 많이 들이는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5월 현대로템은 이집트 3호선 전동차 초도 8량을 성공적으로 출고했는데요. 현대로템의 열차가 카이로에 상륙한 날 기존 자국에서 운행했던 열차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력으로 이집트 터널청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이로 3호선은 현재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아타바 카이로 국제공항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존 카이로 1호선 열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름철 최고 기온이 50도 가까이 상승하는 카이로의 날씨에 대비해 고온에서도 원활한 동작이 가능한 부품을 도입하기도 하는 등 카이로 3호선 열차의 현지 운영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집트 내 열차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현대로템은 이집트의 기차 외에도 K9 자주포 수주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철도의 역사와 꾸준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에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철도 역사가 훨씬 긴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 비해 한국의 철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1899년 9월에 설치된 경인선보다 몇십 년은 빠른 1827년에 최초의 철도를 개통했죠. 당시 루이 18세가 이 개통식에 참여했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래전이었는지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개통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불과 15년이 지났을까요? 우리나라에 기술 협조를 했었던 프랑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력이 필요해 고속철도 선로 개량 공동연구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철도 강국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죠. 우리나라의 철도 사업이 무럭무럭 커가며 해외에서 국위선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